아파트 가격 협상은 정보 싸움이 아니라 심리 싸움입니다. 어제 동네 카페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였는데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말입니다. 친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 샀어. 그것도 호가보다 5천만 원 깎아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5천만 원을 깎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더 놀라운 건 친구가 특별한 정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저 판매자의 마음을 읽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제 부동산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께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친구는 석 달 전부터 집을 알아봤습니다. 여러 매물을 봤지만 마음에 드는 집이 없었습니다. 가격도 비쌌고 조건도 애매했습니다. 그러다 한 아파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위치도 좋고 평수도 적당하고 상태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문제였습니다. 예산보다 7천만 원이나 높았습니다.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이 집 주인 급한 것 같아요. 한번 깎아보세요. 친구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급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지만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일단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친구는 깨달았습니다. 협상은 정보가 아니라 심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집주인을 만난 날 친구는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말투, 표정,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집주인의 불안한 눈빛을 말입니다. 집주인은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말도 빨랐고 손도 계속 움직였습니다. 뭔가 급한 게 분명했습니다. 친구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꼭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친구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덤덤하게 집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저기 흠을 찾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별로 관심 없는 척했습니다. 집주인은 점점 불안해했습니다. 어떠세요? 집이 괜찮지 않나요? 계속 물어봤습니다. 친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생각보다 좀 그렇네요. 그리고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급하게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가격은 협상 가능합니다. 그 순간 친구는 확신했습니다. 이 집주인은 반드시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협상에 들어가면 안 됐습니다. 친구는 더 큰 심리전을 준비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친구는 일주일 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여러 번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초조해질 시간을 준 겁니다. 일주일 후 친구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다른 매물도 보고 있는데 그 집 가격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친구는 과감하게 말했습니다. 호가에서 5천만 원 빼주시면 계약하겠습니다. 중개인이 놀랐습니다. 그건 너무 많이 깎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친구는 단호했습니다. 그 가격 아니면 다른 집 볼게요. 제가 보고 있는 매물이 여러 개 있어서요. 사실 다른 매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심리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틀 후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주인이 4천만 원까지는 깎아주겠답니다. 친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5천만 원 아니면 안 됩니다. 다른 매물 계약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주인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5천만 원 깎아드릴게요. 대신 이번 주 안에 계약해주세요. 친구는 성공했습니다. 5천만 원을 깎은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집주인은 이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출국일이 정해져 있었고 그 전에 반드시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급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친구는 그 급함을 읽어낸 겁니다. 정보로 안 게 아니라 심리로 읽어낸 겁니다. 저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어? 만약 안 깎아줬으면 어쩔 뻔했어? 친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른 집 찾았겠지. 근데 나는 확신했어. 저 사람은 반드시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어떻게 알았는데? 눈빛이야.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어도 눈빛은 못 속여. 저 사람 눈에서 불안이 보였어. 시간에 쫓기는 사람 특유의 조급함이 보였다고.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협상은 정보 싸움이 아니라 심리 싸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 저도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집을 알아보면서 판매자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판매자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는 것을 말입니다. 첫 번째는 급한 사람들입니다. 이사, 이민, 빚 같은 이유로 빨리 팔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계속 시계를 보고 말이 빠르고 계약 일정을 자꾸 물어봅니다. 언제 계약 가능하세요? 이런 질문을 먼저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강하게 협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끌수록 유리합니다. 급한 건 판매자니까요. 두 번째는 여유 있는 사람들입니다. 팔리면 팔고 안 팔리면 계속 살 생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협상이 어렵습니다. 느긋하고 말도 천천히 하고 가격 이야기만 나오면 단호합니다. 이 가격 아니면 안 팔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정면 승부가 힘듭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애매한 사람들입니다. 팔고는 싶은데 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협상하기 좋습니다. 계속 망설이고 다른 매물과 비교하고 조언을 구합니다. 제가 너무 싸게 파는 건 아니겠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확신을 심어줘야 합니다. 지금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흔들립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맞는 협상 전략을 세웠습니다. 급한 사람에겐 시간을 끌었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에겐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애매한 사람에겐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5번 협상에서 3번 성공했습니다. 평균 3천만 원 이상 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협상에서 이기는 비결은 상대의 약점을 찾는 게 아니라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한 집주인을 만났습니다. 70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혼자 사시는 것 같았습니다. 집은 오래됐지만 깨끗했습니다. 가격을 물어보니 시세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깎아달라고 하려는데 할머니 눈에 눈물이 비쳤습니다. 이 집에서 50년을 살았어요. 남편이랑 애들 키우고 손주들 재우고 추억이 너무 많아서 팔기가 쉽지 않네요. 그 순간 저는 협상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이 집은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파시려고 하세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야 해요. 혼자 살기 힘들어서요. 자식들이 다 서울에 있거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협상은 상대를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맞추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할머니께 제안했습니다. 가격은 할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대신 천천히 이사 준비하세요. 급하지 않으시면 6개월 후에 입주해도 됩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럼 저는 여유 있게 추억 정리할 수 있겠네요. 계약은 성사됐습니다. 제가 가격을 깎지는 못했지만 할머니는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 가실 때 집안 물건들을 거의 다 주고 가셨습니다. 가구, 가전제품, 심지어 새로 산 에어컨까지. 계산해보니 오히려 2천만 원 이상 이득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배웠습니다. 진짜 협상 고수는 상대를 꺾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협상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상대를 관찰하되 약점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대의 상황과 필요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집주인은 빨리 팔아야 했습니다. 저는 빠른 계약을 약속하고 가격을 깎았습니다. 어떤 집주인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시장 분석을 보여주며 지금 파는 게 좋다고 설득했습니다. 어떤 집주인은 감정적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천천히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협상 성공률이 80%를 넘었습니다. 평균 할인율도 10%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집주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사 후에도 연락해서 동네 맛집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명절마다 안부 전화를 하십니다. 협상에서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배운 협상의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를 관찰하십시오. 말투, 표정, 행동 모든 게 정보입니다. 급한지 여유로운지 망설이는지 파악하십시오. 둘째, 서두르지 마십시오. 시간은 협상의 무기입니다. 급한 사람이 지게 됩니다. 여유를 가지십시오. 셋째, 감정을 숨기십시오.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내색하지 마십시오. 무덤덤함이 힘입니다. 넷째, 대안을 만드십시오. 이 집이 아니어도 된다는 태도를 보이십시오. 실제로 다른 매물도 알아보십시오. 다섯째,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십시오. 왜 파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협상에 활용하십시오. 여섯째, 윈윈을 추구하십시오. 상대를 이기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서로 만족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일곱째, 인간적으로 대하십시오. 협상 테이블에서는 냉정하되 사람으로서는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이 7가지만 기억하셔도 협상 실력이 크게 향상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협상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상대를 이기려는 태도가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정보를 많이 알아서 협상에 이기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읽어서 협상에 성공하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표에는 숫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정, 감정,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도 협상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곧 집을 사실 때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이 비밀을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